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크리에이티브를 깨우는 전남 북크리에이터 북토크. 북크북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북사연 하나하나를 모아 감동을 전달하는 정지은. 재미와 흥미를 통해 여러분의 독서력을 업 시켜줄 장진혁입니다. 우리 북크북크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다 주었던 수영 경기 다들 기억하시죠? 다시 생각해봐도 가슴 벅찬 순간이었는데요. 이 수영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청취자 1등 유아님의 오늘의 창을 통해 11번째 북크북크의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김초희 수영복이요. 저번에 물어보신 거요. 그거 제가 훔친 거예요. 나루의 고백에 사랑이도, 세찬이도, 동이도 벌어진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5번 레인 은소홀. 책 제목이 5번 레인이에요. 수영은 이전 기록으로 자리를 배치하는데 5번 레인이라면 2등 자리 아닌가요? 맞아요. 수영 종목은 예선전 최고 기록 또는 1년 이내 평균 기록으로 레인을 배정하는데요. 가장 중앙인 4번 레인이 1등 자리, 5번 레인은 2등 자리라고 합니다. 책 5번 레인은 수영부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한강초등학교의 이야기로 주인공 나루는 수영부의 우승 후보죠. 하지만 라이벌 초이가 1등을 하게 되자 수영복을 보러 갔다 그만 초이의 수영복을 훔치게 됩니다. 이 구절은 결승전이 다가올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나루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청취자 1등 유아님은 나루가 자신의 한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이 구절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추천해 주셨어요. 나루도 알고 있다. 수영은 무엇보다 집중력이 중요한 종목이다.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 팀원도 없고 신체 조건을 보완해줄 현란한 기술도 없다. 믿을 구석이라고는 오로지 나, 자신과 물뿐이다. 가끔은 물마저도 내 편이 아닌 날도 있다. 은소월 작가님의 5번 레인에 실린 또 다른 문장이었어요. 우리 북크북크 청취자 여러분도 결과만 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 보내주신 1등 유아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다음 회차 오늘의 창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참여 링크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문장을 보내주세요. 겨울하면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길을 걷다 언제든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었던 음식 바로 붕어빵이죠. 따끈따끈한 붕어빵. 그런데 요즘 이 붕어빵이 사라졌다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간식인 붕어빵을 파는 가게를 올 겨울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요. 어디로? 그리고 왜 사라진 걸까요? 신여원 작가님의 똑똑한 초등신문의 경제 파트 부분 사라진 붕어빵을 찾아 3만리. 붕어빵 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2021년에는 3개에 1,000원 하던 붕어빵이 2022년에는 2개에 1,000원으로 올랐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한 마리에 1,000원인 경우도 있어요. 붕어빵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식용유, 밀가루, 단팥소와 같은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이에요. 붕어빵에 들어가는 재료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5년 전보다 평균 49.2%,
지난해보다 18.4%가 올랐다고 해요. 기본 재료비가 비싸니 마진이 적어 장사를 접는 상인들도 많아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붕어빵 가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다고 해요. 붕어빵 가게를 찾기 힘든 요즘에는 붕어빵의 노점 위치를 알려주는 앱이 개발되기도 했어요. 종로의 한 시장에 있는 붕어빵 가게는 가게가 문을 여는 낮 12시 이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 오후 4시가 되면 다 팔린대요. 전에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붕어빵 장사에 나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붕어빵 가게가 많이 생기는 것은 불황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때보다 사정이 더 나빠져 붕어빵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거나 아예 열리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신문기사를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똑똑한 초등신문은 경제, 사회, 세계, 과학, 환경의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0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매 주제마다 어려운 어휘의 풀이와 짧은 퀴즈, 토론 주제도 담고 있지요. 예를 들면 포켓몬빵 띠부씨를 가지려고 정작 음식을 먹지 않은 적이 있나요? 저도 어릴 때 빵만 먹고 스티커만 챙겼다가 부모님한테 혼난 기억이 있었는데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하죠? 이렇게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주고 있답니다. 사라진 붕어빵을 찾아 산만리의 기사를 다룬 경제 파트에는 이 밖에도 사탕 없는 헬로윈은 헬로윈이 아닌데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사람 없는 맥도날드입니다. 또 한국에 따라잡힌 일본 경제 등 흥미진진한 주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모든 주제에 관심이 가지만 특별히 과학 파트에서 추천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 들려드릴게요. 개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챌까요? 개들은 주인에게 속상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막히게 알아채고 주인을 위로해줘요. 어떻게 그렇게 재빨리 주인의 기분을 알아챌까요? 주인의 표정을 보고 아는 걸까요? 주인의 행동을 보고 알아채는 걸까요? 개가 주인의 기분을 알아채는 방법은 바로 이것. 개가 주인의 기분을 알아채는 방법은 냄새를 통해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지는데 개는 그때 달라진 냄새를 알아챈다고 해요. 이렇게 실험에서 알아냈어요. 영국의 한 연구팀은 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나는 사람들의 땀 냄새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훈련받은 개 4마리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땀과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때의 땀을 구별하도록 했죠. 개들은 스트레스를 받은 땀의 냄새를 맡았을 때 짖는 등의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써 땀의 냄새를 정확히 구별해냈죠. 이것으로써 개가 냄새를 통해 사람의 기분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개들이 사람의 땀 냄새를 통해 스트레스를 어떻게 알아채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더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개들은 어떻게 주인의 기분을 알아챘나요? 방금 들은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이 똑똑한 초등신문을 통해 경제, 사회, 세계, 과학, 환경 분야의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볼 거죠? 알기 쉽게 쓰여 있다는 것이지 꼭 초등학생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편하게 쭉 훑어보며 마음의 양식을 포인트처럼 쌓아가기를 바랄게요. 북크 책장의 2번째 책은 행복에 관한 책입니다. 모두 행복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책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일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은님,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행복이라. 저는 행복이 꼭 대단한 기회, 성취, 큰 행운으로만 느껴지는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안부를 물어오는 친구의 연락이나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소리에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또 카페에 앉아 있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도 저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일본 유명 소설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행복을 각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퐁퐁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 등으로 자신의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행복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인생학교 시리즈로 유명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상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 10대를 위해 쓴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소개해 드릴게요.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은 왜 부모님은 우리를 짜증나게 할까? 친구들이 괴롭혀서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내 심리는 뭘까? 분노와 불안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 등 우리 마음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어떤 깨달음이 나약해지고 힘들어진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줄지 살펴보는 마음 건강 처방전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건강한 마음을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일이 틀어져도 흥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 기분을 휘둘리지 않는 마음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책을 읽으며 부모님, 친구 관계, 불안감과 자신감, 진로 고민, 외모 등 청소년이 고민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깨달음을 처방받아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네요. 이 책은 부모님 챕터를 시작으로 학교, 친구, 불안, 자신감 등을 거쳐 독립하기까지 총 15장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죠? 우리는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그 화를 잘 다스리기 위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화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화와 슬픔은 모두 좌절과 이루지 못한 희망에서 시작돼요. 다만 좌절이 예상될 때 우리는 슬프고 예상치 못한 좌절로 놀라면 화가 나지요.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에는 침착할 수 있지만 갑자기 생긴 일에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다양한 상황을 예상해보고 조금 덜 놀라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높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낙관적인 편이에요. 그들은 좌절할 수도 있다는 과정을 거부해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기차는 제 시간에 맞춰 올 것이고 동생은 나를 귀찮게 굴지 않을 것이고 피자는 제 시간에 딱 맞춰 배달될 것이며 도로는 막힐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좌절 더하기 놀람은 화이고 좌절 더하기 예상은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죠. 화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해야 해요. 나를 화나게 하는 것에 적은 항목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을 적은 칸으로 더 많이 옮겨가도록 해야 해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좌절 때문에 조금 우울해하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계획은 바뀔 수 있고
사람들은 가끔 실망시킬 수 있고, 비행기는 연착할 수 있고, 배달된 피자는 차갑게 식어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예상하고 충격받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해요. 자, 여러분, 네모 두 칸을 그려서 한쪽 칸에는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한쪽 칸에는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둘 다 좌절감과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상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슬픔이 아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런 일들을 조금은 예측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주위 사람들이 모두 내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알랜드 보통은 또 부러워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질투, 부러움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감정의 이유와 그 해결 방법 들려드릴게요.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부러움이란 감정에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부러움이 중요한 뭔가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알려줘요. 혼란스럽지만 흥미로운 신호죠. 하지만 혼란스럽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친구가 가족들과 스키를 타러 가는 것을 보고 부모님과 더 놀고 싶은 건데 스키 타러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부모님께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은 건데 수학을 잘해야겠다고 엉뚱하게 방향을 잡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물,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나도 이 부러움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부러운 것은 정말 수학 자체가 좋아서 수학을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인 경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수학을 잘함으로써 얻게 된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칭찬,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내 부러움의 뒤편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소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아가는 데도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고요. 왜 그들을 부러워하는지 목록으로 그 이유를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마음을 바라며 알랜드 보통의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북구 책장에서 추천드립니다. 우리 북구북구 방송이 너무 짧다고 더 오래 듣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준비해본 북구 책장 어떠셨나요? 소설은 소설대로, 또 오늘처럼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인문 도서들도 나름의 특별한 감동이 있지 않았나요? 이것저것 읽다 보면 나만의 취향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청 작가님의 역행자라는 책에서는요, 매일 2시간의 책 읽기와 글쓰기를 2년 동안 꾸준히 한다면 지능도 높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말랑말랑한 뇌는 지능을 더 높이 올릴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 똑똑해지고 감성은 더 충만해지길 우리 북크북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되었던 책들의 리뷰, 마이 북플리와 대신 찾아드립니다의 사연도 계속 받고 있으니 관심 갖고 참여해주세요. 오늘 소개된 똑똑한 초등신문과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의 리뷰도 기다릴게요. 북크북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연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내 사연과 리뷰가 방송되어지는 기쁨,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에 부크부크, 유튜브에 전남교육TV 들어가셔가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수빈, 주성은, PD 이타쿤, 저는 아나운서 장진영. 아나운서 정지은이었습니다. 부끄부끄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 또 만나요. 친구야, 우리 부크부크 같이 듣자. 안녕. 안녕.